수익률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11월 7일) 화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일정 보면은 신규 상장 일정 하나 있습니다. 소닉스, 이 무선통신 필터 파운드리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신규 상장, 그리고 또 삼성전자, 삼성의 AI 포럼이 있습니다. 간밤에는 또 오픈 AI의 개발자 회의 있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경제 지표로는 중국 쪽에서 외환 보유액하고 무역 수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무역 수지 과연 어떻게 좀 반응이 나올지 상품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김인하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어제 간밤 미국 증시는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는 소폭 조정받기도 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우선 월가에서는 미국 증시가 앞으로 약세장에 진입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가 반전 하락할 것으로 경고한 건데요. 지금까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를 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국채금리 하락과 달러화 가치의 하락, 그리고 주가가 오르고 있는 점은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했던 지속적인 긴축 환경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 겁니다. 바클레이즈도 현재 채권과 주식, 외환시장에 나타난 되돌림이 파월 의장이 언급한 조건과 모두 모순된다면서 내년 1월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코스피 1% 넘게 하락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낙에 강했던 터라 오늘 이렇게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1.54% 하락한 2,46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출발할 때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출발했습니다. 0.29% 상승하며 출발했지만 현재는 하락세로 전환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낙폭이 코스피보다는 깊지는 않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5%가량 밀려나고 있고요. 83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곧바로 800포인트 선을 복귀해냈기 때문에 이 800포인트 선, 830포인트 선 잘 지지해줄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지수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만이 오늘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861억 원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640억 원, 기관이 20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그 매수 물량이 크지는 않고 관망세가 조금 더 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46억 원, 외국인 투자자들이 204억 원 매수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점차 이렇게 매수 물량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213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 업종이 웬만한 업종들이 거의 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바로 철강 금속 섹터인데요. 철강 금속 섹터 현재 3%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3.27%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만큼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도 일부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화학 섹터도 2% 넘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2.37%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도 2.05%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까지 올랐던 네이버의 주가가 2% 넘게 밀려 내려가면서 이렇게 업종의 지수까지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험 섹터도 1.83% 하락하고 있고요. 보험 섹터 내에서는 현재 삼성화재가 4% 넘게 밀리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금융업도 1.82% 하락세고요. 전기전자 섹터에서도 1.63% 약세가 포착되고 있는데 우선 LG에너지솔루션이 어제 20% 넘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일부 차익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 제조업 섹터도 1.65%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유통업도 1.8%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조정받으면서 삼성전자가 0.71% 하락한 74,4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13%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13만 원 선 다시 뚫어낸 이후에 13만 3천 원 부근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13만 1천 원 부근까지 내려앉으면서 간신히 13만 원 선 지켜내고 있는데요. 13만 원 선 지지해줄지 여부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2차 전지 셀업체들 오늘 일제히 조정받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5.27%, LG화학이 3.07%, 삼성 SDI가 5.14%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하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1.54% 하락하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포스코 퓨처엠이 29% 넘게 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4% 넘게 밀려나면서 4.86% 하락한 33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많이 급등을 했던 거에 비해서는 빠지는 속도가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 에코프로 그룹주들 쪽에서는 엇갈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0.33% 소폭 하락하면서 29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42% 상승한 84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DX는 5.35%, LNF는 10.12%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확인해 보시면 HLB,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제외하고서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는 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이 있었던 섹터가 2위를 기록하고 있던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였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많이 올랐지만 오늘은 조정받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또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급등해줬는데 마찬가지로 오늘은 매물이 빠져나가면서 6%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리노공업 그리고 HPSP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HPSP가 3.39%, 리노공업이 0.14% 하락하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급하게 또 먹은 밥이 체할 수도 있으니까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약간은 좀 매물이 추려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 기록했던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고 서서히 아랫꼬리를 만드는 과정 장 초반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이고요. 상승 종목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쪽에 종근당 있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 전반적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빈대와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 조금 더 방역에 이 심도 깊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AI입니다. 인공지능 드디어 움직입니다. 간밤에 오픈 AI에서 새로운 이 GPT 터보, GPT-4 터보를 좀 공개를 했었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는 이 인공지능 AI 쪽에서의 강세 움직임 눈길을 끌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어제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인그루드랩 확실히 실적 좋았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선이 이제 5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정책에 대한 입안도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총선에 어떤 지역구에 누가 출마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룡이었죠. 이 조국 전 장관 아마도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정치 테마주들도 슬슬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방산주들도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눈길을 끄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특징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인아 캐스터 오늘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오늘 AI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종목과 관련해서 현재 솔트룩스 같은 종목들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음 AI, 셀바스 AI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도 7%대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챗 GPT를 개발했던 오픈 AI가 새로운 챗봇을 공개했습니다. GPT-4 터보를 공개를 했는데 이전 버전보다 최신 정보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대감을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업에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챗봇 제품과 함께 자사의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정보가 이제 2013년 4월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새롭게 공개했던 GPT-4와는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업데이트된 버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존의 GPT-4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발전된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4월까지의 최근 일정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도 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 AI 이제 챗GPT로 전 세계에 센세이셔널한 충격을 가져온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또 세레모니 겸 새로운 모델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시장에 좀 파급력이 있습니다. 관련주들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관련 작년에 이 챗GPT가 등장했을 때와 같이 또 관련주들이 강하고 또 이런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움직임을 나타낼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 저는 가격을 낮추니까 일단은 많이 좀 이제 더 보급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그게 좀 키포인트 같아요. 일단 시장이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가격을 낮추면서 보급을 많이 해가지고 개화기에 좀 접어들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그런 관련주들도 오늘 뭐 솔트룩스, 마음 AI,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코난 테크놀로지 뭐 전부 다 지금 강세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이제 보급률을 침투율이 이제 얼마만까지 빨리 되느냐 그런 거 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거 이제 체크해 보면서 한번 접근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을 많이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도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큰 점수를 주고 계시네요. AI 관련된 종목군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넘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어제도 종근당이 큰 폭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오늘도 한 4% 정도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 노바티스와 라이센스 아웃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도 이 종목이 26%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신고가를 씁니다.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은 거의 한 몇 년, 2년, 3년 만에 최고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확실히 좀 강하게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빈대 약이라든지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중국에서도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 약과 관련해서 영향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남제약이 현재는 정적 VI 발동됐는데 13% 급등하고 있고요. 국제약품이 11%대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약바이약 광동제약도 한 6% 정도 상승세 타고 있고요. 동성제약 4%가량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 주가 오를 때도 크게 반응이 없었던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오늘장 눈에 띄는 반등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밤 미증시에서 일라이릴리가 또 눈에 띄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펩트론이 3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옵니다. 어제장에서도 철저하게 서야됐던 이 종목이 3거래일 만에 반등으로 6%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인벤티지랩 보겠습니다. 인벤티지랩도 한 4%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또 공매도도 상당히 많았던 종목군인데 어제 2차 현재 밀려서인지 크게 빛을 보지 못했거든요. 오늘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아무래도 공매도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뭐 개별적인 이슈 있는 종목들, 뭐 종근당이나 이런 종목들은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오늘 지금 비만 치료제 쪽, 뭐 펩트론, 인벤티지랩 이쪽 강한 거는 이쪽 시장이 뭐 아침에 또 뉴스 나왔는데 뭐 여전히 뭐 좋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뭐 그렇게 보고 있고 1년 내에 큰 폭으로 성장했다. 뭐 그런 리포트도 나오고 있고 아마 그거에 뭐 단기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펩트론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더 이상은 안 밀릴 것 같아요. 어제도 시장 뭐 엄청 몰랐는데 이건 또 빠졌어요. 네. 어제 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한 8% 정도 빠졌는데 장중에는 한 13%까지 빠졌는데 일단은 저가 13% 정도 빠질 때 저가면서 좀 들어온 걸 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쌍바닥에 기대감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본다면 만약에 오늘
접근해도 저는 뭐 무리가 없는 가격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조금씩 분할해서 한번 관심권을 가져보자. 여전히 이 시장은 좋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차전지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어제 워낙에 에너지가 강했기 때문에 강세 움직임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차익 매물 받을 것인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나 봅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LNF가 실적을 내놨는데 사실 부진했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어제 전반적인 시장 때문에 이 뉴스가 좀 묻히는 듯 했는데 오늘 장에 재차 조명되고 있고요. 그리고 LNF 실적에 대해서는 오늘 증권가의 목표가 상향 하향 조정 레포트가 뒤섞여 있습니다. 어디는 올리고 어디는 목표가를 내리고 해서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요. LNF는 어제 25% 급등했지만 오늘장 11% 정도 하락하면서 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좀 전해드리면은요. 영업이익이 좀 적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148억 원이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흐름이었고요. 예상치가 400억이었네요. 이 정도면 어닝 쇼크인데 400억이었는데 지금 150억 정도 나왔으니까 예상치 절반도 안 나왔습니다. LNF 현재는 16만 7,5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제 많이 올랐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분을 대체적으로는 좀 반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LNF 봤으니까 세로닉스도 봐야죠. 세로닉스 지분 가지고 있는 이 업체도 한 6%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코스모 그룹주들 안 좋습니다.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도 약세 움직임 뚜렷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5%가량의 하락세, 포스코 홀딩스도 5% 넘게 밀리고 삼성 SDI 쪽으로도 약세 움직임 뚜렷합니다. 4% 안팎으로 밀리고요. 그런데 또 눈에 띄는 점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 BM은 1.6% 정도 오름세고요. 어제 상한가 안착했던 에코프로는 에너지 있습니다. 4% 정도의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2차전지 조금 엇갈리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코스닥 쪽의 낙폭이 이제 2차전지 소재 쪽 종목들이 좀 더 커가지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도 그쪽에 좀 더 많이 집중돼 있고 네. 그렇게 봐가지고 지금 현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코스닥 쪽에 있는 소재 종목들이 좀 더 강한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쇼커버링 좀 들어왔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오히려 좀 외국인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수급 매도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2차전지 하지만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LNF 어제 뭐 LNF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실적을 계속 좀 체크하면서 2차전지 반등은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좀 시장 상황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2차전지 쪽을 얼마 전서부터는 저는 매수하자고는 했는데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150만 원 다시 갈 것 같지는 솔직히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는데 조금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 대응하시는 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열심히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서 그런지 코스닥은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승 전환도 될 것 같습니다. 한 0.19% 정도 밀리니까요.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과 차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시총 상위에는 2차전지 주들이 오르냐 마느냐에 따라서 양시장의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코스닥 0.22%의 제한된 하락이라면 유가증권 시장은 1.4% 비교적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눈에 띄는데요.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밴드 상단 신고가 부근까지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다소 좀 잠잠합니다. 약보합권으로 시장 대비로는 그래도 또 나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SiC링 만드는 이쪽이 상당히 좋은데 TFE 보겠습니다. 현재 TFE 오늘 목표가 3차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 신고가 씁니다. 이러다가 3차 목표가 금방 또 갈 것 같아요. 이 종목은 39,300원 터치하면서 신고가 썼고요. 지금도 3%의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ISC도 보겠습니다. 비슷한 업체죠. ISC도 한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이렇게 또 강세 움직임이 이어지는 종목군들 점차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괜찮네요. 네, 어제 시장에서 2차전지가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반도체는 그에 비해서는 그냥 미미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시장은 빠지고 있지만 어제 좀 못 올랐기 때문에 뭐 오르는 게 아닌가. 순환매라고 그냥 보고 있어요. 오늘 뭐 ISC, 뭐 TFE, SIC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좀 굉장히 강세 나타나고 있고,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뭐 저희 하나마이크로 이런 HBM 관련주들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지금 뭐 프로텍도 보시면은 한 뭐 0.7% 강세, 뭐 제오스 같은 경우에도 뭐 0.3%.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좀 괜찮습니다. 반도체 주식은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원익 IPS 이쪽도 강하고 오늘 비교적 양호하게 흐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말은 소비 시즌입니다. 이제 곧 11월 11일 되면은 광군제, 싱글스데이 이런 얘기 나오면서 국내에서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관련해서 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11월 말 즈음에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로 연결이 되고 12월에는 크리스마스 시즌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유통가가 들썩입니다. 이미 화장품은 미국에서 특히 잘 팔리고 있나 봐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상치 영업이익이 80억이었는데 140억 정도 나왔습니다. 오늘 장 9%가량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인구루드랩 보겠습니다. 이쪽도 예상치가 70억이었는데 영업이익 80억 나왔습니다. 신고가 쓰고 있고요. 현재는 13%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 좀 더 보겠습니다. 클리오 좋습니다. 6%가량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 뭐 코스맥스라든지 이렇게 잠잠하게 출발했던 종목군들도 슬슬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류 쪽에서는 FNF 홀딩스 이쪽도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소비재 쪽 오늘 상대적으로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도 좋았고요. 그러면 이 실적 효과가 언제까지 좀 지속될 수 있는지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그 언제까지 실적이 잘 나올지는 이제 그거는 얼마만큼 문제인 거죠. 물건이 잘 팔리느냐. 네. 회사 측에 뭐 물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우리나라 뭐 관광객 들어오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이 중소형 업체들이 외국에 이제 수출하는데 이런 제품들이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앞으로 계속 좀 많이 좀 찾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는 계속 이제 중소형 화장품 업체들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뭐 클리오 뭐 이런 쪽은 계속 이제 실적 호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소비가 그렇게 급격하게 꺾이더라도 가격이 싸면은 또 팔리니까 이런 쪽은 계속 좋을 거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형주 가운데서 오늘 비교적 눈에 띄는 쪽이 방산 쪽입니다. 방산은 배경이 되는 내용들이 다소 좀 복잡한데요. 원래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가서 수출 계약을 했고 1차를 체결하고 2차를 체결을 했는데 2차가 지금 원활하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산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는 게 우리나라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빌려줘가지고 수출을 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수출 리미트까지 다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번에 정부 쪽에서 그런데 또 수출은 해야 되니까 시중 5대 은행을 만나가지고 폴란드 쪽에 좀 대출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자리를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방산은 어찌됐든 간에 대출을 해서 폴란드에서 자금이 생기게 되면 2차 수출이 원활해질 예정이라서 그런지 오늘 방산이 괜찮습니다. 현대로템이 한 1.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한 1%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플러스권 마이너스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반등할 때 또 강하게 동참하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오늘은 더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산주들 그리고 앞서 체크포인트에서도 실적 괜찮을 거다 꾸준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한국항공우주 차트 좀 잠시 보시면요. 네. 괜찮아요. 지금 차트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 방산주에 대한 우려는 저는 그냥 일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도 차트 지금 하락하다가 이제 뭐 돌아서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아까 뭐 덕산네오로스랑 차트는 좀 비슷하네요. 뭐 LIG 넥스는 그동안에 워낙 견조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키 맞추기를 좀 쉬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뭐 현대로템도 바닥 잡은 것 같아요. 뭐 우려할 거는 없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로봇 보겠습니다. 로봇이 장 초반에 좀 왔다 갔다 하길래 방향을 어떻게 잡나 봤더니 오늘 위쪽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한 14% 정도 급등을 해가지고 이 종목은 좀 밀리고 있는데요. 나머지 T로보틱스 쪽 보겠습니다. 이 종목 어제 11% 올랐는데 오늘 한 1%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뉴로메카가 좋습니다. 4% 정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좀 오가는데 지금은 한 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좀 강한 종목군들이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SBB테크도 다스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로봇주들은 꾸준히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는데 시세 지금 살아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저는 지금 현재 뭐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2차 전지가 뭐 급등하기 전에는 로봇이 주도했기 때문에 뭐 계속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오늘 잠깐 뉴스를 봤는데 뭐 강남 쪽에서 배달 로봇 뭐 시범 운행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저는 로봇 계속 좋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삼성이 또 내년에 본격적으로 로봇 출시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기대감도 있잖아요. 네. 그동안에는 뭐 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도 좋게 나오고 있고 긍정적이다. 지금 현재 뭐 공매도도 일단 금지돼 있고 금리도 안정돼 있고 뭐 그런 성장 섹터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중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과 관련해서 정부 측의 발표도 있었고요. 로봇주들 오늘장 다소 좀 시세는 엇갈리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추세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장을 지켜주는 최현수 전문가님,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견해,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 오늘 하신다고요? 네, 오늘 유튜브 공개 방송이에요. 4시서부터 5시까지 오늘 한번 시장 얘기, 그다음에 앞으로 종목 얘기 뭐 이런 것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무료 온라인 공개방송입니다. 4시부터 진행되니까 장 마치고 나서 조금은 또 분위기 환기시키고 4시부터 함께 해주시면 최현수 전문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